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금 이 소리는 쌀쌀한 계절 속 허전한 사람 애간장 태우는 소리입니다. 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밤을 스치면 더욱 간절해지는 뜨끈한 국물의 유혹. 그 중에서도 이 뽀얀 국물, 소 한 마리의 영양 여기 소이다. 몽당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얼른 지내시죠. 오늘 저녁은 곰탕이다. 예로부터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라고 했던가. 그만큼 규모가 커 대구 양령시, 안동시장과 더불어 영남 3대 시장의 명성을 누린 영천장. 특히 장터의 꽃은 뜨끈한 국밥일진데, 이 중에서 영천이 자랑하는 국밥은 그럼 곰탕이 최고죠, 곰탕. 영천하면 소머리 국밥이 최고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영천시장에 와서는 소머리 국밥을 꼭 먹어야 돼요. 1950년대 우시장을 중심으로 번성한 영천시장에 하나둘 생겨난 곰탕집들. 우시장은 옮겼지만 아직도 골목엔 소처럼 무직하게 시간을 머금은 이 진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며칠 전에 소머리 들어와가 작업해놨는데 오늘 이제 삶으려고 이제 솥에 넣었습니다. 오늘 뭐 맛있게 삶아가 손님 많이 오시면 좋겠죠? 평상시에는 한 100인분 정도 준비하고 장날은 한 300인분. 오늘 많이 바빠요, 바빠. 메뉴는 같아도 국물은 다르다. 국물이야말로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가게의 경쟁력. 저희는 소머리뼈랑 소머리만 합니다. 소머리만 해도 국물이 정말 담백하고 맛있고요. 고기도 여러 부위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골고루 드실 수도 있고. 소머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족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족이 들어가게 되면 국물 맛이 더 시원하고 더 담백해요. 저희 집 국물은 신선한 뼈와 신선한 고기를 많이 넣고 끓이기 때문에 아주 국물이 구수하고 진하게 우러납니다. 그리고 구수하고 개운한 국물의 활용점정, 단단한 가마솥이었다. 제가 쓰고 있는 가마솥은 15년째 쓰고 있습니다. 가마솥은 쓰면 열이 은은하게 올라서 국물이 잘 우러나고 양화솥은 쓰니까 국물이 잘 안 우러나면서 빨리 국물이 졸아지더라고요. 드디어 찾아온 점심시간. 밀려오는 손님의 스타일은 달라도 이구동성 외치는 말은 하나. 생일 소머리 2개랑 도가니 하나 주세요. 가마솥에 뭉근하게 끓여낸 개운한 국물에 풍성한 건더기는 옵션. 가슴이 웅장해지는 뜨끈한 국밥에 소박한 반찬들이 함께 나가면 심플 이즈 베스트. 경북 영천의 명물 소머리 국밥 한 뚝배기 하실래요? 경주에서요. 이거 소고기국밥 먹으러 왔어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이거 먹으러 왔어요. 내가 이 집에 20년째 다니지만 이 집 곰탕은 이 중독성이 있어. 예. 이거 먹으러 와. 말은 소머리 곰탕이지만 알고 보면 소 한 마리가 다 들어있는 셈. 국물을 휘저어 보면 숟가락에 척척 안기는 풍성한 고기 건더기에 마음까지 흐뭇해지는데, 이 중에서도 영천 곰탕 골목 주인장들이 추천하는 기가 막힌 부위는 소머리에는 한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혓바닥도 있고 볼살도 있고 요 뿔 붙는 뒤쪽도 있고, 그리고 입술이랑 콧구멍 부위, 콧잔등살 진짜 맛있어요. 안에 부위가 정말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도가니를 많이 추천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무릎 연골에도 좋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도가니를 추천을 합니다. 집집마다 개성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각 식당마다 다루는 소 부위와 메뉴가 조금씩 달라 고르는 재미가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다룰 수 있는 건 가까운 우시장에서 정기적으로 들여오는 신선한 소고기 덕분이다. 그때는 우시장 요 자타이가 요 동사무소 앞에 요거 있으니까 맛부터 능한 가지거든. 그래가 그 소모르다가 또 시자가 잡아가지고 그 고기 다 받았다 카니까 다 받았나. 그 고기가 얼마나 싱싱하노. 직접 가와노.
싱싱하니까는 맛도 좋았지로요. 맛도 좋았지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구워낸 진국을 손님들도 허투루 맛볼 수 없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국밥을 맛나게 즐기지만 역시 가장 클래식한 방법은 공깃밥째 시원하게 말아먹는 것. 이야, 역시 배우신 분이네 그려. 끝내줍니다. 국물도 담백하고 고기도 연하고 먹고 나면 일단은 든든하고 맛은 진하죠. 깔끔하고. 잘 먹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평화가 찾아온 골목. 골목과 함께 가게도 사람도 세월을 먹었지만 그만큼 맛은 더 깊어졌다. 내가 올해 하면 61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장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걸 막 놓이라고. 놓이고 옛날에 장화 없이는 영천장 못 왔다고. 푹푹 빠지고 요거 몇 집 안 있었어. 처음에 쪼매는 전판 놓고 국시 삶아 팔았는데 국시를 삶아 파니까 7식구 먹을 게 5세 먹을 게 나와. 돈이 그만이 남아. 그래 그 고재미를 들어가지고 차츰 요거저거 해가지고 돈 벌었는 게 이만큼 오래 가고 이만큼 남먹던 이거를 못 버리고 이제 하고 있다고. 원래는 친정 엄마가 하시던 가게인데 엄마가 한 16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집을 인천으로 갔었는데 엄마가 제가 시집 간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가게를 그만하신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이제 배우고 엄마 하신 거 눈에 선한데 동생들도 아직 어리고 그 넘주기는 너무 아깝고 이 엄마 하시던 가게니까 물려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네요. 제일 보람 있을 때는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 맛을 알고 자주 찾아오시니까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손바닥이 아파갖고 수술도 2군데 다 했고 발바닥도 아파갖고 아직도 치료 중이고. 그래 일은 힘들어도 또 나오면은 손님들이 맛있어 가지고 찾아오시니까 고마워갖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곰탕 포장되지? 예. 곰탕 2개만 포장해 주셔. 예.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전문점은 아니지만 유독 영천 곰탕 골목은 포장과 택배 주문이 많은 것도 특징. 곰탕을 먹어보면 딴 집하고 다르게 국물도 진하고 구수한 맛이 좋아서 일부러 이 집에 자주 사러 옵니다. 사면은 뭐 집에서 바로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이 맛이 계속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맛있어요. 저희 곰탕 골목에 오시는 손님들 곰탕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들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시간을 머금은 진한 국물 한 모금에 호로록 강추위와 애간장이 녹는다. 영천 곰탕 골목이 간직한 뜨끈한 세월의 맛으로 올 겨울 든든하게 몸보신 해보면 어떨까요? 돌돌돌돌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럼 이러시겠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과메기 직접 뜯으시면서 네. 김치 이렇게 푹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맞아요. 아, 맛있겠다.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겨울이 되면 포항은 그야말로 과메기 천국. 어지간한 식당에선 모두 과메기 메뉴를 내거는데요. 그중에서도 9월부터 3월까지 과메기철에만 문을 연다는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포항에서 물어보니까 제가 포항에서 과메기 제일 맛있는 집이 여기라던데. 예, 저희 집이 참 맛있어요. 잘 오셨어요. 네네네. 왜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게 드셔보시고 아주 맛있다고도 소문이들 많이 나네요. 그럼 일단 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맛있게 네. 한 드셔보세요. 네, 그럼 네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과메기 맛집이란 걸 증명하듯 초저녁부터 북적이는 손님들. 제철 과메기를 맛보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달려오는 곳이라는데요. 매일매일 덕장에서 과메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이 윤기 보이시죠? 야, 근데 여기 지금 과메기가 일단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합니까? 과메기는 뭐 항상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윤이 나는 게 신선하고 맛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종이에도 이렇게 기름이 다 나와서 네네. 예, 종이가 기름을 빨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야, 제 느낌으로는 방금 지금 덕장에서 마르고 있는 거 바로 따다가 여기 지금 쫙 깔아놓으신 거 같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거의 바로 따다가 놓으신 거네. 그럼 오늘 파실 거는 오늘 가져오시는 건가요? 네네. 매일 신선한 것을 공급하죠. 네. 이야, 얘는 이제 손으로 찢은 것 같고. 네. 여기는 가위를 잘랐는데. 요거는 청어예요. 아, 이거 청어입니까? 네네. 오, 아 이거는 꽁치고. 자른 거. 색깔이 조금 빛깔이 다른 거 외에는 네. 되게 흡사해 보이는데? 포항에서 이제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옛날에 처음 과메기 맛은 청어로 네네. 시작하셨던 청어 거고. 맛을 아시는 분들은 네. 청어만 드세요. 네. 이쯤에서 과메기 제대로 고르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과메기는 윤기가 흐르고 검붉은 빛깔을 띠는 게 좋고요. 잘랐을 때 속살이 살짝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피부에도 좋다 그러는데. 네네. 이 지금 여기 이 반딱반딱한 피부하고 지금 제가 보면서 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 아, 그래서 잠도 못 잤네. 네. 좋아 보이시죠? 네, 이건 등김에 제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한번 이제? 드셔보세요. 야, 요 초장에 한번 찍어 먹으면 어우, 진짜 초장이 뻑뻑하니. 입에 녹죠? 과메기는 잘 말리는 것도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초장 맛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서 과메기 전문점엔 저마다 특제 초장 비법이 있고요. 초장 맛이 과메기 맛집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이 딱 봤을 때 정말 맛있는 집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기름이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꽁치를 원물 그대로를 먹을 때보다 이 기름만 남아 있을 때 풍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풍미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물보다 과메기로 말렸을 때 훨씬 더 맛있고, 과메기 본연의 맛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맛을 증폭시켜주는, 우선은 제가 늘 좀 강조해 드리는 게 소금을 찍어 드시는 게, 원래 소금이 나오는 곳은 아닌데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찍어가지고 제가 한번 일단 기름이 올리브 같아요. 올리브. 아주 우리가 질 좋은 올리브를 먹으면 고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고소한 느낌이 있고, 아우, 청어도 여기 지금 거의 이렇게 외관으로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맛의 결이 완전히 다른. 꽁치 과메기가 더 맛있다, 청어 과메기가 더 맛있다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짝뚝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청어 과메기가 꽁치보다 더 비릴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포항 앞바다에 1950년대까지는 이 청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50년대 말쯤 되면서부터 청어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청어가 딱 사라지고 난 바다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꽁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메기에 대한 기억이 청어보다 꽁치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드셨던 건 청어보다는 꽁치였어요. 다행히 요즘은 이 포항 앞바다에서 청어가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어가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포항 앞바다에서 이 청어 대풍이 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 과메기의 주역은 다시 또 꽁치에서 청어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얘들 진짜 맛있네. 또 다른 과메기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과메기의 기본 지식들과 맛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이번엔 과메기 심화 과정이랄까? 과메기 고수들이 즐겨 찾는다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와, 재료가 벌써 이 집이. 어우야, 형님 많이 계시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오늘 저 과메기에 대해서 한 수 배우러 왔는데. 회도 좋고. 야, 직접 뜯으시네. 네, 뜯어가 찢어서 먹어요. 아. 희한한 게. 원장님,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포항에 정말 과메기 파는 집들이 엄청 많던데. 그렇죠, 예. 원장님 특히 이 집을 20년 동안 이렇게 단골로 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일하게 통마리를 해요. 아. 옛날에 소고기나 돼지고 고기를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온 가족이 이 신문지를 쭉 이제 방에 깔아갖고 통마리 들고 오면은 껍질만 싹 벗기고 네. 내장까지 그냥 이 대파 있잖아요, 대파. 네. 대파를 퉁퉁 잘라서 거기에 그냥 감아요. 네. 뱀처럼. 네. 감아서 그걸 김밥처럼 이렇게 먹어요. 그거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먹으면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야, 그까지는 못 가겠는데 아직. 이 내장의 향기가 네. 이게 이제 얼면서 녹았다 하면 섬에 들어가고 맛이 아주 그 독특한 향을 내죠. 우리가 이제 통마리로 말린 거는 그 마치 홍어의 그렇죠. 그 똑같아요. 가려치처럼 그런 것들을 느끼신다는 거네요. 그 꽁치 안에 있는 내장이 삭아서 육질에 탁 골고루 스며 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발효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얼었다가 녹을 때, 녹을 때 이 기름하고 살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독특한 향을 내거든요. 그 향과 맛을 이제 즐기는 거예요, 사실. 과메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시다 보면 과메기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릴 때 이제 저녁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뜯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또 친구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올려서 과메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포항 사람들에게 과메기는 이제 하나의 고향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 온갖 생각들, 추억들이 남아있고 친구들과의 기억이 남아있고 세월이 더 가더라도 늘 고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과메기는 포항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가장 원초적인 음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 원초적인 음식을 드시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좀 이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으로 새기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유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사람들에겐 추억이 가득한 고향 같은 음식 과메기. 앞으로는 전국 곳곳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이면 생각나는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오해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메기는 말린 생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겠거니, 그리고 편하게 택배로 받아서 이렇게 먹어도 현지에서 먹는 맛과 다르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안하게 댁에서 택배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이 포항과 구룡포에 직접 오셔서 과메기의 신선한 말린 맛, 건조되었지만 아주 신선한 맛을 꼭 한번 느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식문화 과메기를 만났습니다. 동해가 키우고 바람이 완성한 맛. 구룡포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더해진 맛. 겨울, 과메기의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팬데믹 시대를 거쳐 크게 증가한 반려동물 인구.
무한한 책임감이 필요한 반려동물 입양 대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반려식물. 냥집사, 댕집사가 아닌 식집사를 자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황량한 겨울에도 녹음이 우거진 이곳. 이곳의 정체는 식물원? 여기는 희귀식물을 취급하는 희귀식물 카페입니다. 우거진 녹음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희귀식물 카페. 그런데 희귀식물은 뭐가 특별한 걸까? 보통 희귀식물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주변 화원이나 동네에서는 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종류들의 식물을 주로 희귀식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수입이 금지되며 귀해진 품종부터 특별한 변이를 가진 개체까지 희귀함의 이유도 그 값어치도 개체마다 제각각이란다.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100에서 12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은 계속해서 추가로 입고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면 또 데려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이 제일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잠자는 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은 이제 봄, 여름에 많이 들어오고 보통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타지 않고 어차피 실내의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을 타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전시 중인 식물 대부분이 상품이라는 것. 사장님이 직접 삽목을 해 번식을 시키고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다.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식물 중 하나가 알로카시아 포르토도라 바리에가타라는 종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아직 그렇게 다양한 매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아직 시세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식물이 지금은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스리움 아지로스 타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키우는 난이도도 어렵고 제 주변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직 보지 못해서 그거는 시세가 한 100만 원 초중반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치가 높은 식물을 통한 재테크, 일명 식테크가 유행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희귀식물. 지금도 특별한 희귀식물의 판매 소식이 전해지면 전국의 식집사들이 앞다투어 줄을 선단다. 여기 있는 식물들 한 95% 정도는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찾아와 주시고 대구 안에서는 많이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구 안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세요.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즐기던 취미에서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을 세우기까지 이렇게까지 몰두할 수 있는 희귀식물의 매력은 무엇일까? 희귀식물 매력은 아무래도 희소성?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갖지 않은 식물들을 저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잎맥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도 있고 벨벳 질감을 가진 애들 그리고 잎 전체가 빛나는 애들 그런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매력별로 모으는 것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집사가 있다는 소식에 먼 길을 찾아온 제작진. 안녕하세요. 거실 곳곳을 장식하는 식물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소한데. 아닙니다. 저희 취미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따라오시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 칸을 오롯이 차지하고 있는 식물들. 얼핏 봐도 그 수가 상당하다. 제가 다 하나하나 세어려 보진 않았는데요. 추정하기로는 한 300여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희귀식물의 진심인 식집사 김정환 씨. 식생활을 시작한 지는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다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집에서 조금 이제 할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동물보다는 그래도 식물이 좀 더 접근선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하면서 희귀식물도 있네?
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300개나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 생활을 즐기는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으며 더욱더 본격화된 정원 씨의 식집사 라이프. 지금은 식테크로 들어오는 수입도 제법 쏠쏠하단다. 번식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데 요즘은 커뮤니티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하는 분께 분양도 하고 또 그 분양했던 금액으로 새로운 식물을 사는데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테크를 하는 돈은 사실은 이 식물들의 물값 그리고 비료값 뭐 이런 걸로 다 녹여서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이제 비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편이에요.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 이렇게 많은 종을 수집하려면 비용도 제법 들었을 것 같은데. 식물이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 때 시세는 킹 오브 스페이드는 한 250만 원 정도의 잎 한 장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딜라체라타는 잎이 한 4장 정도 되었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식물 가격과 상관없이 키우시다 보면 이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번식해서 또 좋은 분께 분양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되기 때문에. 네. 식물을 기르며 생긴 정원 씨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도자기. 원하는 디자인의 화분을 찾다 보니 어느새 화분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계속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식물을 키우게 되면서 사실 도자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있는 한 300여 종 되는 식물들의 옷을 그러니까 옷이나 집이라고 해요, 토분이. 그래서 그 옷들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서 잘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식물을 키우는 어떤 확장적인 개념으로 투잡이 되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는 반려식물.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취미인 것 같다. 누구나 다 키우는 식물이라기보단 나만 키우고 있는 식물? 네,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랐을 때 저의 애정을 먹고 뭔가 새로운 얼굴을 계속 보여줘요. 누구나 다 키우지 않는 나만의 식물 같은 그런 매력을 빠져서 계속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미 삼아 데려온 화분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 삶의 보람이 되기까지. 오늘도 도시의 식집사들은 즐거운 식중독에 푹 빠져 있다. 배우 이민아. 매일 난 연기 연습을 하지. 오늘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최민식 배우 연기에 도전한다. 오늘 진짜 날 지키겠다. 날씨 지기네! 행배야! 내 같은 기운을 가진 놈은 군인이 됐어야 맞는 겐데! 마! 인생 꼬였다 꼬였어! 인생 꼬였다고 하지 말고 맛있게 꼬인 꽈배기나 만나러 가시죠. 꽈배기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속이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쌀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에 흑미 찹쌀로 만든 꽈배기가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농사지은 우리 쌀로 만든 흑미 꽈배기,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지금 이곳은 살기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인데요. 살기도 좋지만 쌀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벼백이 다 끝났는데요? 혹시
촬영 꼬인 거예요? 에? 저 꼬였죠? 촬영이 꼬인 건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됩니다. 수확이 끝난 농촌의 들판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쌀을 재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 누굴까요? 저기 농부님 계신 것 같아요. 만나러 가볼까요? 이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신나는 농부를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농부님 맞으시죠? 아,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달빛이 아름다운 고장 문백의 농부 최준락입니다. 쌀 좋기로 소문난 진천에서 맛있는 쌀을 재배하는 최중락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농부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콩수확하고 있어요. 콩수확이요? 네? 아이고 여태 수확을 안 하셨어요? 아, 미나 씨 올 때 기다렸죠. 저 왜요? 일 시키려고요. 에? 콩수확 하셔야지. 하고 많은 복 중에 일복 타고난 미나 리포터. 오늘은 콩 수확에 도전해 보는데요. 아니 제가 콩수확은 처음인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네, 콩 밑에를 이렇게 잡고 낫을 잡고? 댄 다음에 네. 스냅을 져서 한 번에 이렇게 벼 수확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이요. 근데 왜 낫이 하나예요? 농부님 농부님 거는요? 저는 가야죠. 열심히 잘하세요. 어디가? 이 넓은 콩밭을 혼자서 책임지나요? 미나 리포터 일복 터졌네 터졌어. 한참을 콩을 수확하다 보니 절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콩밤에는 아나베야 배적삼이 흠뻑 쳐주라. 야, 허리야. 농부님, 저거 뭐예요? 콩수확할 콤바인이죠. 나 열심히 손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콤바인으로 할게요. 아, 콤바인 출동해. 그렇습니다. 농업도 기계화가 된 지 오랜데요. 수확용 콤바인이 넓은 콩밭의 콩 수확을 책임진답니다. 아우, 콤바인으로 하니까 일이 금방 끝나네요. 아니 근데 농부님, 제가 특별한 꽈배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 콩이 꽈배기 재료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콩은 고추장, 된장 만드는 메주를 쓰고요. 그다음에 식용유 만드는 콩이에요. 그럼 저 일 왜 한 거예요? 꽈배기 먹으려면 일을 좀 해야죠. 콩 수확을 끝내고 미나 리포터가 간 곳은 마을 카페입니다. 다양한 음료와 빵을 파는데요. 아니 농부님, 아니 요새 농부들은 카페에서 세찬 드시고 막 그러신가 봐요. 당연하죠. 우리 농부들이 농사진 우리 농산물 갖고 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농산물로 만든 빵이요? 네. 이곳은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빵을 만든답니다. 농부님, 저 빵 다 골랐어요. 아, 예. 잘 골랐는데 하나가 빠졌네.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꼭 먹어야 되는 거요? 흑미꽈배기 나왔습니다. 바로 요거요. 흑미꽈배기. 그렇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바로 흑미 꽈배기입니다. 우와, 검정색 꽈배기라니 신기하다. 우와, 색깔도 까만 게 뭔가 독특한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흑미 찹쌀로 만든 꽈배기예요. 흑미 찹쌀이요? 청풍흑찰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흑미 품종입니다. 항산화 활성도 높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는 기능성 품종입니다. 키가 작다는 장점이 있어서 재배하기가 편하고 문백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재배된 쌀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에서 꽈배기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흑미꽈배기 원료 흑미 찹쌀 가루랍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흑미 찹쌀을 쌀가루로 만든 반죽입니다. 이 반죽으로 꽈배기를 만든다네요. 이게 흑미가루를 발효해서 지금
성형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효는 얼마 정도 해요? 발효는 한 50분 정도 합니다. 발효가 다 된 반죽은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는데요. 일정한 크기의 동그란 모양으로 반죽을 만들고 적당한 굵기로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주는데요. 이게 어려워요, 저는. 그냥 네. 꼰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마음이 꼬였나? 그래도 제법 그럴듯하게 꽈배기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주면 되는데요. 꽈배기를 맛있게 튀기는 비법이 있답니다. 이게 쌀가루이기 때문에 한 번 튀기면 이게 한 번 뒤집으면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3번을 뒤집습니다. 3번을 뒤집으면 기름이 빠져요. 흑미 찹쌀로 꽈배기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데요. 그런 시행착오 덕분에 맛있는 흑미 꽈배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가 만든 꽈배기가 튀겨졌습니다. 오, 근데 죄송해요. 딱 봐도 이거 제가 만든 거네요. 아니,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사장님 거하고. 너무 비교돼요. 와,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설탕을 이제 이렇게 있다가 손님이 이제 원하면은 설탕 묻혀서 나갑니다. 그렇죠. 꽈배기에는 달달한 설탕이 듬뿍 묻어야죠. 흑미 꽈배기에 설탕을 버무립니다. 이런 걸 바로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짜잔! 드디어 흑미 꽈배기가 완성됐습니다. 와, 제가 꽈배기 진짜 좋아하는데 흑미 찹쌀로 만든 꽈배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농부들이 농사진 유리 농산물로 만든 흑미꽈배기예요. 이제 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드시죠? 꽈배기의 특별한 변신, 흑미 찹쌀 꽈배기, 그 맛은 과연? 너무 쫄깃쫄깃해요. 겉에는 바삭바삭하고요. 안에는 촉촉하고 어떻게 좋죠? 먹었을 때 일단 속이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빵을 자주 사 먹는 편이에요. 최근 들어 쌀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도를 다양화한 품종을 개발을 하려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쌀 생산 농가 여러분 화이팅!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재배해 만든 우리 쌀. 흑미 찹쌀을 이용해 꽈배기를 만드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쌀로 만들어 맛있다 흑미 꽈배기. 살기 좋은 충북 진천. 이곳에서 정성껏 재배한 우리 쌀 흑미, 청풍 흑철을 아시나요? 이 흑미로 꽈배기와 다양한 빵들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쌀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보여주는 최종락 농부와 청풍 흑철을 응원합니다. 서귀포에 있는 올레 여행자 센터에서 특별하고 맛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로 북적북적하네요. 사인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규슈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올레와 규슈올레의 엄청난 팝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어요. 우리 저 대표님 소개와 함께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올레 대표를 맡고 있는 안은주고요. 저희가 올해로 제주올레 15주년, 그다음에 규슈올레는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길 위에 있는 문화들도 나누는 행사들을 종종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특산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는 행사들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규슈올레 코스 중에 하나인 미나미 시마바라가 손으로 늘리는 수연소면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연소면을 제주 여행자들하고
되고 그다음에 제주분들에게 맛보이기 위해서 하루짜리 팝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제가 왔어도 너무 흥분되고요. 너무 네. 설레요. 네. 아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올레가 15주년 네. 그리고 규슈올레가 10주년 네. 정말 너무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팝업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도 나눈다. 네. 우리 함께 길도 나누고 문화도 나눠봐요. 오늘은 국수를 나눠봐요. 네, 좋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슈올레에서 제주올레로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 한 그릇. 벌써 여러 회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연 소면의 맛과 길과 길로 이어진 두 지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곤니치와. 일본 분.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니 옷을 이렇게 입고 계셔서 저는 일본 분이 오신 줄 알고 왜냐면 오늘 규슈올레와 제주올레의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일본 분이 이렇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소개부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올레 일본 지사장이고요. 이유미라고 합니다. 아, 이유미 일본 지사장님. 네. 안에서 지금 요리사분들께서 이렇게 막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저도 이렇게 하고 네.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면사랑 그리고 면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 먹방 자선생이라고요. 네.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설레라. 주방 안은 정신없이 바쁘네요. 곧 들이닥칠 손님들 위해 막판 준비가 한창인데요. 규슈올레에서 온 소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레라. 나 주방에 들어왔어. 아이고 선생님. 네. 이게 그 면인 것 같아요. 시마바라 소면이라고 하는 좀 만져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큐슈의 나가사키현에 미나미 시마바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미나미 시마바라에서 만든 시마바라 소면은요. 먼저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에요. 물이 좋은 곳에서 반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풍으로 자연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럼 그 짭짤한 맛이 자연스럽게 이 면 속에 배어들어요. 굉장히 얇습니다. 저희 소면보다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면보다도 굉장히 더 얇은 느낌이에요. 네. 이것은 손으로 늘렸다고 해서 수연 소면이라고 해요. 우리 수연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죄송해요. 늘렸다. 수타와 수연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수타는 손으로 쳐서 만든 거고요. 쳐서 만들고 수연은 늘린 거. 네. 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탄력이 와. 그러면 면도 면이지만 뭔가 육수가 좀 다르겠죠. 네, 이제 저희 그 큐슈에서 날치 국물을 이용한 국수를 내려고 해요. 날치. 네. 우리나라의 일반 멸치국수, 잔치국수의 그런 여기는 날치. 네, 날치와 다시마 국물을 낸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군요. 수연 소면의 맛을 풍부하게 해줄 날치 육수. 기대가 되네요. 혹시 이 면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신 건가요? 日本から持ってきましたか？そうです일본에서オルレを南島原に、オルレコースができてそこに韓国の人が来てこれは美味しいこれは韓国できるということからですね다 알아들었어요. 쫄깃하면서 목 넘김이 비단결 같다는 수연 소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늘지만 수연 소면이라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뭐. 한국 국수처럼 물에 재빠르게 헹궈주고요. 그릇에 담아보는데 1인분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아무래도 좀 작은 것 같죠? 이 정도가 1인분. 방금 전 날치 육수로 면발을 쫙 풀어준 뒤 숙주를 아낌없이 얹어주고요. 치킨도 얹어주면 규슈올레 특제 수연 소면 완성입니다. 흥분을 가릴 수가 없어. 너무 흥분돼. 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세요. 저희 우리나라 일반 소면보다도 약간 더 얇은 느낌.
마지막에 목 넘김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 부드럽게 넘어가요. 좌 선생님의 젓가락질 한두 번에 금방 그릇이 비워지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네, 차가운 소면은 또 맛이 다르거든요. 아, 차가운 소면.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이게 물줄기에서 이렇게 쓱 건져가지고 쓱 건져서 이렇게 퐁당 메밀소바 이렇게 먹듯이 퐁당 해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 자체가 고명이야. 아, 식감 너무 재밌어. 이날 국수는 100인분이 준비됐는데요. 국수 먹을 생각에 다들 설레이시는 것 같죠? 인증샷은 기본. 우리 아가 입맛에도 딱 맞는가 봅니다. 예전에 올레 축제 때 이 규슈 이 국수를 처음 접하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처음 먹어보는 국수도 이 국수로 먹여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팝업 레스토랑 한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제가 이 국수 처음 만난 게 사코스 때 축제니까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이 분들이 원래 축제 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국수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서 먹었어요. 집에서 제가 끓여 먹죠. 일반적인 소면이랑 다르게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면발도 얇고 육수를 쫙 배겨가지고 목 넘김도 되게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운 올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수연 소면. 앞으로도 제주올레와 규슈올레, 국수처럼 길게 오래오래 이어가요.